최근에 지금 탈원전 수사, 예. 탈원전 수사라기보다는 월성 1호기 감사 문제의 그 네, 수사가 지금 대전 지검에서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예. 검찰과 권력이 아주 부딪히는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발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전지검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뭐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무모한 위험한 폭주를 멈춰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안은 이미 감사원에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해갖고 그 결과를 무슨 수사 의뢰를 한 것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축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보고. 고발도 있었지 않나요? 고발은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예, 야당에서 예, 했고 예, 예. 감사원에서는 우리는 범죄 혐의를 수사 의뢰를 했구만요. 수사 의뢰는 안 했습니다. 아. 그 범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검찰에서 그게 수사 의뢰입니다. 문서를 보고 예.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검찰한테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그 동기는 많이 있거든. 고소 고발도 있고 그다음 인지도 있고 이 첩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첩보를 준 거죠. 첩보라고 하니까 무슨 간첩뭐까지 생각하는데 이 첩보라는 게 어떤 수사의 동기를 유발할 만한 자료를 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말을 쓰더라도 관계는 없는데 아마 그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그 판단 그런 걸 다 수사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데가 아니니까 예. 뭐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지금 문제니까.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정치 수사다. 정권을 흔들기 위한 거다. 윤석열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검찰을 끌어들이는 거다. 민주당이라든가 또 추미애 장관은 아주 포격을 하고 나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 이 수사가 계속되면은 윤석열 총장과 또 검찰 그리고 권력 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만들어 버렸죠. 네,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추미애 장관 사실 지금 한수원이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수원 아니 산자부도 감독 기관이니까. 네, 감독이고 그 위에는 이제 청와대까지가 그렇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대통령까지 관련돼 있겠죠. 뭐 근원적으로 따지면 법적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감사 결과 그것도 감사원장도 사실 너무 저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분 아닙니까? 최재형 원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수사를 한번 해달라. 문제 있으면 수사를 해달라는 거겠죠. 그렇게 했으면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공정하게 수사해가지고 문제 없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문제 있으면 수사를 더 심화시켜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지 나중에 한수원 사장을 기소하든지 뭐 하겠죠. 그 다음 산자부 장관 성윤규입니까? 성 장관을. 백운규. 아니, 지금 장관. 성인모. 그렇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장관. 그거는 검찰의 고유 임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첩보를 갖다가 특히 우리나라 공적기관 중에 지금 헌법기관이 감사원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그걸 줬는데 우리 모르겠다. 이러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원래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근데 중앙지검이 아예 수사를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또 대전에다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야당도 또 몇 사람 주요 인사들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전지검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쪽에서는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뭐 측근이라고 이두봉 지검장이 측근이기 때문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는데 얼마 전에 대전 고검과 지검도 방문을 했고 또 그렇죠. 거기도 강의도 했고 3일날 진천 그 부장검사 신임 그 특강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 계획이다. 공정하게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검찰 계획이다. 이러니까 이 직권 세력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제 윤석열이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를 했네. 이건 막아야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탈원전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사안인데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정책의 이러죠. 제1번이죠. 그거를 갖다가 수사하겠다니. 예. 이런 불충한 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자칫하면은 울산 네, 선거 개입 시장 사건과 선거 개입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청와대에서 당시 최이봉 비서관이 청와대 이 컨트롤 타워가 됐고 그것은 결국 위에 네.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본다면은 이 수사는 자칫하면 청와대로 그러니까 직공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볼 때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감사원이 일반 개인이 고소 고발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이 자료를 줬고 그다음 시민단체 고발했고 그럼 수사했으면 당연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지금 뭐 사람을 구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압수수색 이제 수사를 압수수색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은 수사의 제일 초기입니다. 예. 해가 자료를 보고 이게 이제 과연 잘못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람을 하나씩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고 피의자로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연한 수사 절차를 예.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화들짝 엄청나게 경악을 해가지고 경악을 한 겁니다. 완전 경기를 일으킨 것 같아요. 말하는 예, 거 보면요. 예.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거 보면 청와대라든가. 이거 정권 흔들기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수사로 예.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그 설치하는 거예요.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보니까 예. 이게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만은 나중에 엉뚱한 데까지 오겠다. 아 이거는 초기에 예. 진화를 해야 한다. 그렇죠. 눌러버려야 한다. 호미로 막아놔야지. 잘못했다가는 나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게 말하는 지금 투가 있죠. 추미애 장관부터 보통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언급.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은 언급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는데 검찰의 수장이 예?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그러니까 워낙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번에 이 압수수색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가 찔리는 데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수사나 재판을 하면은 수사 결과를 지켜봅시다. 재판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써 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있다 하면은 그냥 융단 폭격에 나섭니다. 이낙연 대표 오늘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일부 정치 검사들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검찰권 남용인데 절대 자시할 수 없다.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멈춰라.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뭐 예. 무슨 선전포고하듯이 했단 지금 말이에요. 정치 검사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뭐 검찰권의 행사. 현 총장이 저 대표가 바로 정치를 하고 있네 검찰에 대해서. 예. 그리고 지금 그 말 들으니까 좀 있으면 또 추미애 수사지휘권 나오겠네 보니까. 그래서 다들 그거 아닙니까?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또 수사팀 해체해볼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인사권. 또 인사 또 할 것 같아요. 대전지검 싹 다 바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사건 아니 그 윤석열 손대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가능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뭐 총장 알기를 요새는 무슨 뭐로 아니까. 핫바지로 아니까 뭐. 그러니까 대전지검에서 하는데 영향이 안 된다. 중앙지검 같이 검사가 수백 명인데 돼야 된다. 중앙지검으로 옮기라 할 수 있어요. 수사지휘권 통해고 또 말 안 들으면 인사권까지 해가지고. 별도 수사팀을 또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수사. 동부 아니 지금- 동부도 그랬지만 예, 예. 동부는 이제 자기 사람. 그러니까 동부지검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보통. 남부지검의 라임 사건도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그 이낙연 대표라든가 추미애 장관이 어제 너무나 강경한 발언이 나온 거 보면요. 이 원전 수사도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탈원전 수사도. 결국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런 걸로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여권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치검찰 특히 예.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면서 완전 정치인 총장이다. 그리고 또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김종민 의원 등 또 그 항상 나오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검찰을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치하고 있고 있다고. 거기다 특활비 이것도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쓰는 것 아니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저기 얘기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이제 순시하잖아요. 각 검찰청. 그러면 옛날에는 있죠. 각 검찰청에서 총장 접대했어요. 선물도 마련하고. 예, 그랬겠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자기 저기 특활비 있잖아요. 그걸로 밥 사주는 거예요. 그 방문한 검찰청에. 그게 칭찬해야지. 그리고 그 특활비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럼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제 다 나가고 내부에서는 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다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데 위법하게 그 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구를 날리는 것은 권력에 대한 그 수사가 재개된 것 아니냐는 것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 특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 누를 끼치는 수사를 시작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 하나하고 이낙연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지금 쌍심지를 켜고 나서는 것은 최근에 지금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뭐 대선 나가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도 없는데 17.2%에 또 일각에서 23.5%인데 그걸 마사지 갖고 낮췄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저번에도 말도 했잖아요. 어쨌든 이거 끝나고 나서 난 잘 모르겠다. 아니 그것은 퇴임 후에 예.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생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럼요. 견제심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죠. 네. 그리고 자꾸 국민들한테 제가 그 진보는 이념파로 하고 보수는 실용파로 한다 말하듯이 이 지금 여권에 있는 계신 분들은 홍보 이런데 아주 전술 이런데 뛰어나가지고 이 네이밍이라 그러죠. 네. 이름 붙이기에 아주 뛰어나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걸 정치라고 다 붙이는 거예요.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추미애는 딱 붙였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가장 정치적으로 검찰을 갖다가 법무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가장 정치적인 사람한테 대드는 사람은 가장 비정치적이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저기 논리를 세우면은 자기가 정치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고 하고 이런다면은 그러니까 자기들 정치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가리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치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자기들은 비정치라는 거죠. 근데 고 교수님 윤석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보고 정치적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듣기엔 자기는 아주 비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느끼죠. 그렇게 자기는 아주 공정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그게 선전선동술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케이스들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청 지방검찰청 순시하는 거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해야 한다고 이거는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부터 듣던 소리예요. 아니,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은 제가 70년대 대학 다닐 때 예.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사법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일 그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면 검찰 제가 언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는 언론이나 그런 검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 윤석열 총장이 검사들 모아놓고 법무연수원에서 그 이야기 한 게 너무나 비정치적이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뭘 그런 소리 해가지고 정치 검사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네이밍에 프레이밍을 만드는데 강하다. 좀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 총장이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 되는데 자기들이 아주 고고하게 검찰을 갖다 바로 세워본다는 그런 대의명분을 가졌다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치인이다. 이건 도대체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 저 같으면 말이 안 나오겠는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정치인 총장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부패하고 비리가 많은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그 특활비도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자기가 싹싹싹 이렇게 쓴다. 이런 거 하나 오고 지난번에도 수사지휘권에 옛날에 다 걸렀던 부인, 장모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도 부족해갖고 무슨 측근 참모라는 윤대진 형의 문제까지도 끌어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렇게 비리가 많은 총장이다. 이런 걸로 지금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냐. 국민들한테 이렇게 부패하고 정치적이고 이런 사람이 자기들이 뽑은 검찰총장인데.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전 정권 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적폐 이렇게 훌륭한 훌륭하고. 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장모 문제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문제냐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 세상 인심이란 게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볼 때는 검사 생활을 저도 판사 생활 오래 했지만 판사 생활 오래 할 때는 있죠. 세상이 참 아름답고 전부 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런 세상을 생각하는데 변호사 해보니까 참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요새 검사하면서 있죠. 검찰총장이 되기 전까지 참 이게 내가 정의를 세우고 바른대로만 하면은 내 소신대로 잘하면 이게 국가가 정의가 세워준다 생각할 건데 검찰총장을 하면서 조국 추미애 장관을 대하면서 아 세상이 그분 변호사 안 해도 변호사만큼 세상을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검 국감 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나도 어쩐 때 후회가 될 때가 많다. 그렇게 신병을 토로한 바가 있는데 끝으로 지금 이렇게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뭐 대전지검에서 이런 탈원전 수사, 월성 1호기 수사가 계속된다 건다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권이 총 공세를 펴는 걸 볼 때 추미애와 이 윤석열 갈등이 이제 막바지로 온 것 아니냐. 마주보는 열차가 정면 충돌 직전까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은 너무 침묵을 지켰는데 이제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뭐 정세균 총리는 자기라도 나서서 뭐 중재를 하겠다대야 뭐 했는데 총리가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이제 파국이 나는 거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아마 총장 한 1년 얼마 하면서 지금 한 1년 몇 개월 됐죠. 이제 뭐 7월에 1년 4개월 됐는데 진짜 총장 하면서 많은 걸 갖다가 했다면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는 시작은 합니다. 그건 안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결론이는 뭐 어떻게 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조금 양보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가가지고 진짜 마주 달린 열차가 충돌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좀 힘들죠. 그럴 수밖에 윤석열 총장이 칼을 쥐고 있는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좀 다치는 건 괜찮은데 우리 검찰 조직이 다치는 거 지금 너무 많이 다쳐버렸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이 다치고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어떤 정치적 목적만 달성되면 되지. 근데 윤석열 총장은 제가 지금까지 한 1년 몇 개월 동안 총장하면서 지내온 여러 가지를 볼 때 검찰을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은 내가 다치는 건 관계없으나 내가 여기서 정면 충돌했을 때 기관차가 충돌했을 때 뒤에 격실에 타고 있는 많은 검사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걱정하는 거는 탈원전 수사가 물론 시작은 됐는데 이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고는 단언은 할 수 없겠다. 근데 수사 결과가 아니라 그런 수사가 시작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어떤 결단요? 누군가 한 사람을 태거든가 다 물러나게 하든가 뭐 그런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탈원전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장관이나 한수원 사장이나 한테 전가시키기 힘든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평론하고 이런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나는 관계없고 오불과는 네가 다 책임져라. 이건 안 된다. 같이 공동 운명체로 가면 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기 조직을 자기 편을 보호하려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칼날이 칼끝이 다가오면은 뭔가 조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좀 좋지 않은 애감이 자꾸 그러니까 들어서 이게 탈원전 문제하고 울산 선거 개입 문제는 이거는 그냥 누가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뒤에서 앞에서 막 이렇게 대신 칼춤을 춰주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 딴 문제와 다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월성 1호기 수사, 탈원전 수사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정권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과 추미애 갈등으로 빚어졌던 그러한 싸움이 이제 종착점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잘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셔서 김경수 재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현안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